안녕하세요. 김그림입니다. 오늘은 육면체로 이루어진 지포 라이터,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향수병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같이 스케치를 해보면서 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 형태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육면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축이 되는 X축, Y축, Z축, 중심축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스케치 들어갈 때, 처음에 스케치를 먼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일단은 지우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우개 최대한 안 쓴다, 지우개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종이 위에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들어갈 건가를 먼저 잡아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스케치에도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내가 개수를 9개를 그리겠다, 11개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A 주제를 기준으로 각각의 물체를 위치와 크기, 시점, 방향, 투시를 먼저 대충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잡아내주는 거, 그러면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채색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인 투시에 맞춰서 흐릿하게 보조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X축, Y축, 중심축을 먼저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이러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뭐죠? 마주보는 모든 선들이 같은 축, 같은 소실점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선을 그을 때 이 선이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를 향해서 따라갈 것이냐를 눈치를 보면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를 그릴 때 당연히 얘를 봐야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점점 따라가게끔, 좁아지게끔 그려주시는 거고요. 당연히 얘를 그릴 때도 얘가 얘를 따라가게끔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가게끔. 그 다음에 얘를 그릴 때도 얘가 얘를 따라가게끔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인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선 하나 이쁘게 그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전체적인 투시가 다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직선 하나를 이쁘게 정확하게 그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체 이제 형태 자체가 이제 다 틀어진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직선 하나 예쁘게 긋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답답한 지점이 뭐냐면은 이 직선 하나 이렇게 이쁘게 그으려고 갑자기 이렇게 그리다가 위치 크기를 잡아 놓다가 갑자기 뭐 자를 대고 그린다거나 막 지우개로 열심히 그리면서 보조선을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조선 일일이 다 닦아가면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에 위치, 크기, 시점, 방향, 투시 어느 정도 잡아 놓을 때는 지우개 쓰지도 마시고요. 손에 힘 다 풀어놓고 진짜 가장 내가 쓸 수 있는 흐린 선으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왁구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체적인 왁구, 크기 이런 식으로. 약간 틀려도 상관없어요. 약간 틀려도 조금씩 이제 여기서 꼭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때, 잡아낼 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처음에 위치 크기 잡을 때는 절대로 일단 지우개 쓰지 마실 것, 그리고 손에 힘 뺀 다음에 아주 약한 보조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를 먼저 다 잡아 놓을 것 이라는 거를 반드시 스케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다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입시는 여러분들 항상 무조건 습관이고요. 습관에 맞춰가지고 같은 순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항상 같은 순서대로 연습을 해줘야 숙달이라는 게 되면서 그림을 우리가 시간 내에 빠르게 완성까지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숙달이 되지 못하면 완성이 되지 못하고, 완성을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어떻게 되죠? 평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피드백을 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완성이라는 기준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춰서 같은 순서대로 늘 언제나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 같은 게 약간 좀 지우고 싶고 지저분해 보이고
형태가 좀 틀린 것 같고 답답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가 처음에 전체적인 위치 크기를 잡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면은 대략 어느 선이 어디를 따라가 줘야 되는지만 일단은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부터 작은 덩어리로 점점 쪼개서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치를 또 디테일하게 하라고 하면은 뭐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뭐 여기 라운드가 돼 있더라고 하면 여기서 또 막 갑자기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여기서 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뭐 여기서 갑자기 그리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지 마시고요. 일단 큰 덩어리에서부터 점차 디테일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이 실수하시는 거, 역투시라는 게 있습니다. 역투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X축, Y축, Z축이 있고 소실점은 항상 내 눈에서부터 멀어지는 개념이고 내 눈에서부터 아래로 멀어지는 개념인데,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물체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뒤쪽에 뭐 내가 버스 타고 지나오다 보면 나무 같은 것들도 앞쪽에 있는 나무는 제대로 커 보이지만 뒤쪽에 있는 나무들일수록 점점 작아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투시가 이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고 상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지, 소실점이 눈 앞으로 가까이 달려 나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소실점은 눈에서 멀어진다. 소실점은 눈에서 멀어진다. 소실점은 눈에서 멀어진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역투시가 생겨요. 역투시. 역투시가 뭐죠? 앞쪽으로 나올수록 오히려 어떻게 그리더라? 뭐 어떻게 그리더라?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작아지지 않고 소실점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생겨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소실점은 마주보고 있는 선끼리 서로 따라가는 거라며요. 어디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와서 만나도 되지 않나요? 얘네들도 앞으로 오면서 만나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소실점은 뭐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 점이다 라는 것까지만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소실점? 그치. 뭐 앞에서 만나든 뭐 뒤에서 만나든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만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소실점은 내 눈을 기준으로 내 앞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앞쪽으로 소실점은 땡겨 오는 게 아니라요. 소실점은 내 쪽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 내 눈에서 점점 멀어지는 점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역투시 형태가 기본적인 왁구가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역투시에 대한 거 좀 조심하시면서 소실점은 항상 내 눈에서 멀어지는 거구나.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고, 뭐 우측에서부터 뭐 좌측으로 가는 거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좌우, 앞뒤, 위아래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디테일, 안쪽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뭐 톱니바퀴도 달려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다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흐린 선으로만 대략 위치랑 크기만 다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흐린 선으로. 그리고 이 타원 형태 같은 거, 육면체 안에 붙어 있는 타원형, 뭐 무늬 같은 거, 투시도 요 대각선 방향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요. 잠깐 설명을 넘어갈까요? 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붙어 있는 타원의 투시는 얘네들 이 대각선 방향, 이 대각선의 방향이 한마디로
요 면에 붙어야 되는 타원의 장축의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각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면에 붙어야 되는 타원은 장축 방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 개념만 이해하셔도 타원 투시가 크게 틀려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림에서 틀려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틀려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식을 좀 이렇게 외우고 있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느냐, 계속 딜레이가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 웬만한 물체는 다 이제 사람 손이 닿기 때문에 라운드를 한 번씩 이렇게 깎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 그리는 거 어렵죠? 얘도 면 하나를 그냥 각지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여기 꼭지점이,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꼭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꼭지점. 자, 여기도 꼭지점이 생기고요. 그쵸? 여기 꺾이는 꼭지점을 다시 기준이 되는 Y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도 꼭지점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축에 맞춰서 이 꼭지점, 그리고 여기 꼭지점 이렇게 맞춰서 해주신 다음에 얘네들도 여기가 만약에 꼭지점이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그대로 이거 위에 따라서 이만큼 그려주고 이거 위에 따라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또 이제 꼭지점을 찾아내는 게임이라는 거죠. 꼭지점을 찾아내는 게임. 형태라고 하는 거는,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과 꼭지점의 위치를 빠르게 잡아내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형태를 뜬다라는 개념입니다. 시작한 꼭지점이 여기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형태를 마감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형태를 마감을 하려면은 끝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끝나는 지점에 대한 기준이 뭐가 된다? 항상 처음에 만들어놨던 X, Y, Z축,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꼭지점이 있고 끝나는 꼭지점의 위치를 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얘를 향해 갈수록 조금 뒤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꼭지점의 위치가 뭐 만약에 여기가 될 것이냐, 여기가 될 것이냐, 여기가 될 것이냐를 따져서 자연스럽게 살짝씩만 좁아진다는 느낌으로, 그럼 요 정도 꼭지점의 위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요 정도 꼭지점 잡아주시고, 얘네들도 지금 잘린 부분 생각해줘가지고 여기 시작하는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꼭지점에서부터 뒤쪽으로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얘가 시작하는 꼭지점이 여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만나야 되는, 마감 쳐줘야 되는 끝나는 꼭지점의 위치는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가 될 것이냐, 여기가 될 것이냐, 여기가 될 것이냐, 자연스럽게 살짝만 좁아진다라는 느낌으로 한 이쯤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이쯤의 정도. 그 꼭지점, 그러니까 이 꼭지점, 여기를 이렇게 마감을 쳐준다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꼭지점을 처음에 잘못 잡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삑사리가 났어요. 그러면 진짜 삑사리가 난 거, 진짜 틀린 것만 이렇게만 살짝만 지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막 이런 거를 막 다 일일이 정리하면서 막 자대면서 그리기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 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얘 눈치를 보면서 뒤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릴 때 얘 눈치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얘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여기가 꼭지점이 있었으니까 시작하는 꼭지점, 끝나는 꼭지점,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지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실 때 이 바닥 면적이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만큼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프린트 소재 보면서 관찰해가면서 그려주세요. 항상 두께 부분 반드시 잡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리는데 지우개를 아직 안 썼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만 꼭지점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뭐 지금 보조선 같은 거 이런 거 선 많잖아요. 약간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지우개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개로 일일이 닦아가면서 정리하면서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것만 찍어주면 돼요. 꼭지점만.
다시 한번 빠르게 스케치할 때 중요한 사항들 짚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스케치를 하실 때는 물체가 어느 위치에 어느 크기로 들어갈 건지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육면체인 경우에는 이제 X축, Y축, Z축 기본 중심축 먼저 세워주시고 마주보는 선끼리는 다 같은 축을 향해서 따라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큰 프레임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점점 작은 요소들,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구성 요소들까지 어느 정도 다 위치와 크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한 선을 쓰지 마시고요. 손에 힘을 쫙 풀어준 다음에 아주 흐린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손에 필 앞 조절이 안 돼서 스케치 선이 너무 굵게 진하게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좀 흐린 걸로 좀 바꾸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 과정에서 보조선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우개질 하지 마시고요. 지우개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다음 과정에서 꼭지점을 진하게 찍어주기만 하면 흐릿하게 그려놨던 보조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진하게 찍혀져 있는 꼭지점에 비해 가지고 훨씬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자,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보조선 이용해서 전체적인 위치, 크기, 그리고 구성 요소들을 대충 다 잡아놨죠. 그러면 일단은 눈에서 가까운 쪽 또는 형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꼭지점을 진하게, 선명하게, 얇게, 예리하게, 섬세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보조선을 이용해서 대충 그냥 위치와 크기 어느 정도 구성 요소를 맞춰놨다라고 하면 이 꼭지점을 바로 얇게 찍어주는 이 과정을 빠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스케치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냥 과감하게 어차피 내가 지금 보조선 이용을 해가지고 tus이 같은 축 향해서 따라가게끔 기본적인 프레임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작하는 꼭지점과 끝나는 꼭지점의 위치만 정확하게 진하게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형태 정확하게 이제 디테일을 좀 잡아가고 있죠. 물론 겉에 큰 프레임을 형성하는 꼭지점을 찍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물체 내에서 안쪽에서의 어떤 그 표면에 요철이 있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안쪽 안에서 계단 형식으로 뭐 큰 면적 아래 뭐 작은 면적이 뭐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 반복되는 형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디테일을 찾아 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찍어줘야 되느냐, 꼭지점 찍어줘야 되는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장축입니다. 장축이라 하면 타원의 그 양쪽 어깨가 나란히 같은 선상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긴 선이죠. 장축과 90도로 만나는 짧은 선을 우리는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리실 때는 그 장축과 단축이 곧 4개의 꼭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축과 단축, 내 귀만 정확하게 진하게 선명하게 그려주신다고 하면 타원 형태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강조와 생략이라는 걸 통해서 스케치가 훨씬 더 힘있게 멋있어 보이니까요. 타원 같은 거 그리실 때는 반드시 장축과 단축만 찍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얇은 두께 같은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3점 투시에 맞춰서 형태가 입체감 있게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세 면이 보여야 됩니다. 윗면, 좌측면, 우측면 또는 좌측면, 우측면, 밑면 이런 식으로 세 면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좌측면과 우측면을 잡아놨는데 아주 얇기 때문에 혹시 윗면 두께 놓치고 있지 않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반드시 얇은 두께 놓치지 말고 스케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에서 이제 자잘하게 안쪽에 무늬라든가 어떤 요철 무늬, 나사 같은 거 박혀져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짧은 선 이용해 가지고 바로 그냥 집중해서 한 번에 그려주시는 연습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스케치에서는 기본적인 육면체 투시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스케치를 조금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제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기둥 형태를 이번에 3점 투시에 맞춘 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접근법으로 어떻게 이제 형태를 좀 더 또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